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 의원, 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술자리에 앉아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8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사건 당일과 다음 날까지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력이 있었고 고소인과 다른 보좌진들과의 대화 등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인 남자친구가 자신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진이라며 함께 고소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서울시당 위원장 등 당직은 내려놓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인 측은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사건을 덮으려고 고소와 언론 보도를 무마시키려는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직장 상사를 통해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정황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술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년을 만에 고소한 여성. 그 의도를 저도 의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여성 측은 당시에도 고소를 하고 언론 보도에도 협조할 생각이었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압박과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압박의 당사자로 고소인의 선임인 상관을 지목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표현상 압박 수위가 세서 고소를 하면 받게 될 위협이 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하급자 입장에서 선임 말을 안 따랐을 때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겁니다. 압박과 회유 시도는 술자리 영상을 입수한 언론사가 보도를 않기로 확정된 시점에야 멈췄다고 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회유와 압박 시도가 선임자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는 정황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고소인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측이 회유나 협박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못 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야권은 오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진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피해자의 가짜 사진까지 퍼뜨리고 정치 배우설까지 꺼내서 조직적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은 기자 보도 이어서 아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회견을 두고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얄량한 정치 생명 때문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겁박했다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추행 혐의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방탄용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횡포입니다. 민주당의 2차 가해가 심각하다며 민주당 소속 보좌진이 게시한 글과 사진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 당시와 옷부터 다른 가짜 사진을 올리면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운 여성 고소인을 고발하자고 운운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보좌진은 논란이 일자 고소하자는 글은 그대로 둔 채 사진만 바꿨습니다. 김민주 민주당 부대변인이 올린 글도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장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내란 세력들에겐 장 의원이 눈에 가시였을 터라고 정치 배우설을 주장한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입막음하거나 사건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면 개혁신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배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 혹시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인 감찰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구 기자,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과 기존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지난해 10월 밤 시간에 여의도의 한 족발집에서 여성 3명과 장 의원 또 다른 남성까지 총 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어떤 남성이 나타나서 소란을 피워서 장 의원은 자리를 피했고 이후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된 그날의 상황인데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장 의원이 오늘 거기에 반박을 한 거고요. 그렇죠. 당시 영상을 촬영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고소인의 남자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장 의원에게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소인 측은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장 의원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거죠. 다음 날 동료들이 고소인에게 데이트 폭력 신고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 신고할 거라고 답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은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 의원의 말은 당시 추행은 없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증거라도 제시를 했습니까? 2가지 주장을 들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이 추행 때문에 출동했거나 혹은 이후에라도 추행 사실이 진술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본인을 조사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강제추행은 피해자 요구가 없어도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처음엔 고소인이 오히려 언론 보도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몰래 찍힌 영상이라면서요. 그러나 고소인 측은 당시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무마시킨 건 장 의원 측이라면서요. 그래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양측 주장 모두 성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소인 측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요. 장 의원의 팔이 고소인 쪽으로 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게 언론사의 확대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영상은 공개된 적이 없지요. 전체 영상 그리고 고소인과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정말 성추행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조작 사진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사진인데요. 고소인이 장 의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원래 영상과는 차이가 납니다. 왼쪽이 원본 영상이고 오른쪽이 방금 보여드린 사진인데 고소인의 옷차림이나 장 의원의 양복 색깔이 다르죠. 사실 조작 여부도 문제지만요. 고소인이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혹은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이런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야권은 오늘 장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오늘 장 의원의 기자회견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추행은 없었다일 겁니다. 그럼 그 말만 하면 좋았을 텐데 장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습니다. 마치 고소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점을 흐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요. 고소인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폭로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오늘 회견을 자처해서 무고를 언급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